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공부도 한번 재미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일정이 가득가득. 자, 중요한 일정이 많다는 거 우리가 일요일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간단하게 보자면은 미국에 매달 돌아오는 이벤트인 CPI가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15가 공개가 되죠. 참고로 어제 우리가 차트 하나를 봤었는데 최근 3년간 애플의 아이폰 신작 공개 이후 이게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이후 한 달간은 애플의 주가가 100% 확률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과연 어떨지 거기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CPI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유가가 7월부터 반등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번 유가에도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었을 텐데 혹시나 여기서 우리 예상과 좀 다르게 나온다면은 다음 주에 FMC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또한 금요일에는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서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예상이 많다고 합니다.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적정가는 2.9만원. 우리가 어제 공부를 했었죠. 공모가 상단이 2.6만원입니다. 그런데 적정가가 2.9만원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기름들은 아니 기린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미 저랑 같이 공모주를 오랫동안 하셨다면은 이거는 정말 호재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적정가가 2.9만원이면은 3천원밖에 못 먹는데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시다시피 공모주는 장 초반 변동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때 높은 가격에 파는 전략인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가격은 당연히 고평가라는 거. 뭔가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누가 봐도 전부 다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사고 파는 행위가 나온다는 게 조금은 이상하긴 한데 그게 바로 사람의 욕심이 파생된 결과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걸 노리고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2.9만원이 적정가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아무리 못해도 어쨌든 몇 천원은 먹고 끝나겠네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이 깔리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 일단은 파란불이 계속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나저나 도대체 누가 2.9만원을 제시했나 봤더니 메리츠증권이 이러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연평균 50%씩 성장하는 기업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고 세계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5.4%로 4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적정 가치는 2.9만원이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어떤 소식이 나올지 조금 더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주가 급등하다가 조금은 미끄러지는 모습도 나타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긍정적으로 흘러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쏘아 올린 공, 청약을 앞두고 있는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터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기대감에 오늘 두산이 무려 25%, 그 와중에 상한가도 가기도 했었고 두산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 SP 시스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도 많이 올랐으며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가 산정에 비교 기업이 있었죠. 삼익THK, 그 다음에 라온테크 요 녀석들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마지막에 쭈르르 흘러내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도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사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오른 섹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 너무나 많이 올라서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거의 2배가 올랐어요. 그 기간 동안. 이는 당연히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까지 온 거기 때문에 기르분들께 항상 기르분들은 포모 증후군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일단 장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등등 그런 친구들이 고점 찍고 쭉 빠지던 그날 있죠. 그런 흐름을 약간 비슷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염두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삼성증권은 HD현대 이 기업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H현대는 HD현대 로보틱스의 9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산이랑 두산 로보틱스 관계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HD 현대는 매년 5% 이상의 배당을 주는 배당주라서 혹시나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뭐 배당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살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늘 우크라 재건주가 전월을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 우크라 돕겠다. G20에 참여한 윤 대통령은 내년에 우크라의 지원을 더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금액은 3조 원 규모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소식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전월을 나타냈고, 다만 이 전쟁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질질 끌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언제 재건 시작하냐 이런 의문은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우크라 국민 90%는 러시아가 가져간 영토를 전부 다 수복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 동시에 러시아와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국민은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증오가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론 때문에 아마도 전쟁이 좀 장기화되지 않겠나 라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우크라 재건주가 장 초반에는 많이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쭉 미끄러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2차전지 인버스가 온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내일 2차전지파 vs 반 2차전지파가 싸우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2차전지 인버스 ETF가 상장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특이한 부분은 2차전지가 최근 들어 조정을 급격히 받고 있다는 거겠죠. 사실 이제 한 달 전쯤 한 이때쯤에 그때 만약에 상장했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빵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에코프로 비하면 완전 반토막 넘게 났고 에코프로도 꽤나 많이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서 조금은 애매한 위치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러한 애매한 상황에서 2차전지 인버스 ETF가 내일 상장을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올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코스닥 인버스나 2차전지 인버스나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애플 관련된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고 미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 뉴스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입니다. 애플 시가총액 1위 자리 위태롭다. 조금은 과한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월가에서는 최근 악재가 나온 애플이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뺏길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AI 사업 부분이 타 회사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마소, 구글, 아마존 요 친구들에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한번 봤더니 애플은 2.8조 달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2.5조 달러로 사실상 이제 10% 정도만 더 오르고 애플이 조금만 내려오면은 시가총액 1등 자리가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이야기는 과거에 했었습니다. 혹시나 진짜 AI 버블이 온다면은 그때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가격을 넘겼을 때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아마도 AI는 이제는 진짜 버블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최근 들어 또 마침 애플이 이제 여러 가지 악재로 내려오면서 진짜 역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한 달 안에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이 2위가 되는 그러한 뉴스를 확인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복을 더해서 미중 경쟁이 다시금 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 규제를 통해서 중국의 숨통을 조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화웨이가 진짜 보란듯이 신형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중국은 정부 기관 내에서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에 애플과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국 내부에서는 퀄컴의 4G 칩 수출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을 겨냥해 새로운 관세 도입도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또한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광물 패권을 내세워 갈륨, 게르마늄 외에도 추가적인 광물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 관계가 조금은 투닥투닥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와중에 이 이제 공을 써 올린 게 바로 화웨이였죠.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 지금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SK하이닉스의 디램이 발견되며 업계가 깜짝 놀랐고, 지난주 금요일날 하이닉스가 5%인가요? 그 정도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나온 걸 봤더니 중국은 이미 2년 전부터 반도체 장비와 디램 우회 수입 경로를 미리 구축을 해뒀고, 그 방법을 써가지고 이번에 또 화웨이 폰에다가 그 칩을 넣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디램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의 디램도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제재가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뭐 뒤통수가 시린 건 어쩔 수 없겠죠. 진짜 말 그대로 길 잘 가다가 그때 마침 동물원에서 탈출한 코뿔소한테 친 그런 기분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 소식이 분명 앞으로 뉴스를 이제 장식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작년에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했고 삼성과 하이닉스한테는 1년의 유예 기간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음 달이면 만료가 되죠. 하지만 이제 이거를 좀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지만 화웨이에서 엄청나게 큰 공을 쏘아 올리면서 아마도 연장이 좀 어렵지 않겠나, 오히려 뭐 추가 제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열심히 싸우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또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애플도 약간 곤란한 상황이기도 하죠. 중국 내에서 아이폰 쓰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애플의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아이폰 때문에 오른 것도 없던 LG 유노텍, LG 리플, 그리고 또 다른 아이폰 관련주, 그 친구들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억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차트를 보다시피 야, 아이폰이 출시를 하는데 얘는 왜 계속 빠지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에 한 번 더 악재가 나오니까 또 빠져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분들은 진짜 속 터진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KB증권에서는 최근 LG이노텍과 LG리플 최근 급락을 하고 있지만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주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은 충분히 저평가다, 사도 된다 이러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한번 봤더니 중국 중앙정부에서 아이폰 사용 금지가 되면은 중국 판매량의 1%가 감소, 그리고 국영 기업까지 확대되면은 4%가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혹시나 중국이 아이폰 불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 더 괴롭히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영향이 더 이상 커지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중국에서 애플이 생산하는 일자리 수가 무려 700만 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제 중국이 밀고 나가기는 당연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애플이든 아이폰 관련주든 아마 여기서 더 떨어지긴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유럽의 병자 이제는 퇴원했다. 혹시 유럽의 병자라는 말 아시나요? 바로 그리스를 보고 남들이 비하하던 말이었습니다. 과거 2010년 유로존의 재정위기 여파로 국가 부도까지 갈 뻔했던 나라죠. 그런데 작년 그리스는 이미 IMF의 구제금융을 다 갚았고 경제 성장률도 EU 평균을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019년부터 총리를 맡은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가 투자 활성화 정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유효하게 들어간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그리스 국채 신용 등급이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이 되었다고 하며 앞으로는 그리스를 유럽의 병자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게임주 중에서 넷마블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세나키,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양대 앱 인기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왔는데 태국에서는 3등, 그리고 대만, 일본 등에서는 인기 게임 5등을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 오늘 넷마블은 오랜만에 상승 출발했고 과연 이제 아래쪽에서 거터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비슷하게 터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추가적 상승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데브 시스터즈도 약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낸 바 있었죠. 혹시나 넷마블에 관심이 있다면 데브 시스터즈의 차트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노선 늘리는 중. 중국에서 한국 단체 관광을 허가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중국인 입국자가 26.5만 명으로 작년 3만 명 대비 9배나 벌써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업계는 본격적으로 노선을 증편하고 있고 대한항공은 9월부터 주당 7회를 더 늘리고 아시아나도 10월부터는 6회를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LCC들도 증편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 중국을 간다면은 항공편을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특히 중국이 신경 쓰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당연히 코로나 전까지 항공사 매출의 10%에서 20%를 차지한 바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노선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편이 가속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소수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 당국에서 요소 수출을 중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은 요소수 대란이 온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직접 또 사재기를 한 사람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이트에서는 일시 품절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정부에서는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소식. 과거 요소수 사태 이후 공공비축 사업으로 재고를 비축한 바 있고, 기업별 재고도 적정히 유지 중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엄청난 큰 사건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동남아와 중동의 수입 대체선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연말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나오자 롯데정밀화학 등 요소수 관련주는 힘이 없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월 6.5만원의 무제한. 자,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월 6만 5천 원만 내면은 지하철, 버스 따릉이 이거 전부 다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이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내년 1월에서 5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카드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역버스나 기본 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따릉이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대중교통을 많이 쓰고 아무리 내가 아껴 써도 이거 최소한 몇만 원은 더 많이 쓴다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지갑을 도와주는 그러한 착한 이용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